내 집 샀어 편하게 살자 집 사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 네, 성공투자 레시피 잘 듣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달력을 보니까요, 이제 곧 9월이던데 이 하반기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내용들 이번 세미나에서 준비하셨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금세 연초 같다고 생각했는데 네. 시간이 벌써 이제 또 연말로 가는 네. 이제 여름이 다 지나서 이제 가을로 가는 천고마비 계절로 이제 들어서는 맞습니다. 시간인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사실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지만 저는 항상 그 예측을 미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예측들을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예측을 한 대로 시장은 여태까지 흘러왔거든요. 사실 제 강의를 오래 들었던 분들은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 자 이번에는 과연 이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그것도 이 서울에서 가장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가장 큰 지역들이 어딘지 그리고 왜 우리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이익이 커지는지 실질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20명 정도 쾌적한 공간을 위해서 선착순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많이 오시면 아마 하반기 시장 흐름과 그리고 투자처 정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제가 공개할까 합니다. 네, 이번 하반기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 그리고 투자처까지도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오후 2시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하셔서 선착순 20분 안에 드시길 바라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02-6676-0200번으로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송파구 오금동 안암 아파트 그 35평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게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매입한 건데, 네. 그, 조합은 올해 초에 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리모델링 이거 하는 게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안암 아파트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데 거주 중이신가요? 아니면 투자용으로 보유하고 계세요? 예,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계시고요. 네, 예. 35평대 보유를 하고 계신데 리모델링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분양가 예. 상한제 때문에 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예. 걱정이 되셔서 전화 주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바로 만나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방송 잘 보고 있고요. 아, 예, 고맙습니다. 자, 여기 네. 언제 구입하셨어요? 한 3년 전에 했습니다. 아, 3년 전에요. 3년 전에 리모델링 보고 하신 건 아니죠? 리모델링 그때 한다고 현수막이 붙어 있어가지고. 리모델링 보고 하셨어요? 예. 지금 오금역하고 멀지 않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위치는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네. 이쪽이 뭐 오금 현대도 지금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고.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재건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이거든요. 예. 예, 리모델링을 해서 이게 아마 수평증축으로 가죠.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수평증축으로 넓혀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예. 분양가 상한제 영향 크게 안 받거든요.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뭐 이쪽에 올림픽 선촌 아파트도 있고 예. 이것도 이제 결국 재건축을 할 아파트고요. 이 주변이 네. 재건축 아파트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들은 이 수평증축을 하는 것들은 오히려 저는 투자 가치가 크다고 봐요. 아,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 일단 이 영향에서도 좀 벗어나 있는 아파트일 뿐더러 이 강남권의 가장 큰 화두는 뭐냐면요. 일단 새 아파트가 작다는 거거든요. 아, 예. 예, 새 아파트라는 거는 30년이 일단 지금 법에 의하면 30년이 지나야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요소 첫 번째 이제 기준이 되잖아요. 아, 예. 예, 그런데 지금 재건축들은 안전진단 강화가 되고 또 초과이익 환수제,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진행이 되면은 일단 공급 물량 손해가 나니까 공급 물량은 줄어들 거예요. 예. 재건축을 보류하거나 뭔가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도 집이 없거든요. 이 새 집이.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새 집이 지어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가치가 엄청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분양가 상한제만 요거 눈앞에 잡고 놓고 이 시장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네. 조금 길게 보세요. 저는 조금 길게 보거든요. 아, 예, 그러면은 이 아파트 리모델링을 했을 때 가장 가치가 나중에 커질 곳들이 어디냐면은 땅값이 나중에 분양가를 일반 분양을 높게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즉 땅값이 예. 비싼 동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지금 분당이 리모델링 가장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잖아요. 예. 예, 분당은 나중에 리모델링 새 아파트가 들어오더라도 분양가를 좀 높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나오는 거고 강남, 서초, 송파는 어쨌든 전체의 그 뭐 서울의 지역 중에서 가장 그래도 이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향후에 새 아파트 하면 투자 가치 커요. 그래서 지금 어떤 추가 부담금이 조금 더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는 가지고 있는 게 나중에 훨씬 내 그 투자 가치, 재산 가치에 훨씬 더 크게 내가 앞으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가지고 계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좋은 곳이라고 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좀 강화가 되면서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곳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리모델링 사업성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알아보고 찾아야 되죠?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은 뭐 용적률 이런 거랑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15년만 되면 할 수 있고요. 단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평형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중요해요. 네.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뭐 길게 얘기 드리면 좀 복잡한데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단지는 20평대만 있는 단지든지 아니면은 30평대만 있는 단지든지 아니면은 20평대, 30평대 이렇게 섞여 있는 단지 네. 이런 단지들이 리모델링을 했을 때 사업성이 가장 좋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땅값이 비싸서 일반 분양을 높게 할 수 있는 지역. 이거는 리모델링뿐이 아니라 재건축도 그렇고요. 재개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우리가 보기에는 용적률도 낮아서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들인데 5층짜리고 네. 뭐 경기도에 그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사업성이 좋은데 왜 안 되겠어요? 땅값 그렇죠. 땅값이 싸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핏 보면 사업성이 좋은데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주안점으로 보시면 아마 도움이 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평형대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입지가 좋은 곳들을 찾아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0266-0200번으로 여러분들 전화 받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제가 화성시 송산 세형 리체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번에 다 완공이 돼서 이제 입주가 시작하는데 제가 네. 이거를 계속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 이거를 뭐 전세를 놓고 뭐 해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정도의 앞으로 그 주위에 아파트들이 새로 많이 입주하는데 네, 네. 팔아야 될지 궁금해서요. 아, 네. 화성시 송산에 있는 세형 리첼 아파트요. 네. 네, 앞으로 입주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투자용으로 보유하고 계신 거죠? 네. 네네. 주변에 공급이 조금 많아져서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앞으로 전망이 좀 괜찮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도와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쪽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여기 지금 공급 물량이 지금 이거 많거든요. 네. 예, 근데 여기 투자하신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아, 그 가격대도 좀 저렴하고 거기 뭐 저기 그 아파트 테마파크가 뭐 세워진다고 그래서 예, 애 아빠 친구가 좀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나중에 그 입주권을 그냥 구매하게 됐어요. 예, 이쪽이 앞으로 좋아지는 게 맞긴 맞거든요. 네. 상당히 앞으로 변화가 커질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쪽이 이제 공룡활 화석지 네.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쪽이 개발이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시간이 네. 얼마나 걸리실 것 같아요? 시간이. 아니 그거는 저는 모르죠. 그건 아, 그래서 그러니까- 전문가님한테 그러니까 좀 전혀 한번 지금 그 여기에 어떤 목적이 아니라 누가 여길 투자하라고 해서 그냥 한 거예요? 뭐 괜찮을 것 같아서 했는데, 그러니까 예. 근데 그래서 저는 좀 이거 보유를 좀 반대하고 있어가지고 애 아빠가 한번 제가 여기다 한번 신청을 해서 한번 문의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이런 네. 것들이 뭐 업무 시설도 들어오고 관광 뭐 이런 것들 다 들어오죠. 네. 그런데 그거는 먼 미래 얘기고요. 지금 네. 이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지금 주변에 지하철이 없어요. 네. 그렇죠.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교통이 일단 불편하고 주변에 뭐 일자리도 생기고 하는 여러 가지 호재들은 상당히 많지만 그리고 서해선도 들어오죠. 예, 서해선도 네. 들어오는데 서해선 들어오는 거랑 서해선이 이 밑쪽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거리가 이건 상당히 멀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 지하철의 어떤 이 영향권에서 교통 영향권 전혀 벗어나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쪽이 지금 공급 물량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예, 공급 물량이 많아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일단 첫 번째 집을 우리가 주택을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구입할 때 일단 교통을 봐야 되고요. 이게 교통이 주변에 있느냐. 두 번째는 이게 일자리들이 주변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일자리가 생기는 건 너무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결국 여기가 10년이 넘어서 다 뭔가 완성이 될 때는 그 나름대로 가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가 물량도 많고 해가지고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요소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래서 이것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좀 뭐 가격이 좀 올랐습니까? 뭐 1,000만 원 정도 올랐다고 하긴 하던데. 그러면은 네. 그게 아마 저는 마지노선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막 오를 수 있는 요소가 크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도하시는 게 네.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 전에 연락을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도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소장님과 이번 부동산 시장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약간 꿈틀거릴 때 3기 신도시가 좀 급하게 발표가 되기도 했었죠. 아마 이게 또 부동산 시장을 좀 누르려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가 되면서 좀 시장이 안정됐다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럼 3기 신도시 조성이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네. 3기 신도시는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의 큰 그 방향이에요. 하나의 커다란 방향.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서울에 굳이 살지 말고 네. 경기권에 교통도 편리하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줄 테니 그쪽에서 한마디로 거주를 하고 네. 그쪽에서 일자리도 다니고 이제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그게 뭐 맞든 틀리든 간에 정부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정책 방향을 잡아서 3기 신도시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진행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분양가 상한제니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네. 아마 빠르게 진행될 거다. 최근에 뭐 하여간 여러 가지로 국토부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빨리 땡겨서 하면 했지 늦추진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드린 이런 조언대로 하반기 시장에 있어서 바라보는 눈 좀 기르셨으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0266-0200번으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금천구 시흥동에요. 네. 남서울 럭키 아파트 매수하고 싶은데 제가 실거주도 하면서 투자 가치도 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남서울 럭키 아파트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실까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요. 몇 평대 보셨나요? 22평이요. 22평이요. 혹시 네. 이곳을 보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쪽에가 일자리도 많고 조금 뭐랄까 좀 오래돼가지고 거기가 82년도에 준공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재건축 아. 좀 그런 거 바라보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재건축도 가능할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전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여기를 거주 겸 투자 목적입니까? 네. 거주 겸. 지금은 어디서 거주하세요? 지금은? 부천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부천에. 이쪽에 뭐 특별히 오실 이유가 있으셔서 오시는 건가요? 그쪽에가 되게 병원에 입원해서가지고 거기 볼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갔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이사를 다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음. 아니면 거기다가 전세 내놓고 저희는 부천에 계속 살아도 되고요. 투자 가치로 그러니까 거주가 아니라 그럼 투자의 목적이 크네요. 네. 지금 여기가 지금 지하철은 조금 먼데 네.
그렇죠. 근데 이 아파트가요. 네. 남서울 럭키 아파트 옛날에도 제가 한번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아파트가 이 재건축을 진행을 2번인가 했다가 그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무산이 된 데거든요. 여기가? 네. 그거 아세요? 네. 그런 내용은? 아, 그거는 몰랐어요. 여기가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거주를 하셔가지고 조금 연세 드신 분들 거주를 하시게 되면 좀 반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변화 이렇게 막 그 되는 건 나중에 지금 내가 살고 이렇게 편한데 굳이 뭐 지금 재건축할 필요 있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이 아파트는 나중에 재건축을 진행을 하더라도 항상 중요한 건 사업성이거든요. 이 사업성이 그래도 나오는 아파트예요. 네. 예, 그리고 지금은 지하철이 멀지만 지금 지하철이 없지만 지하철이 하나 들어오는 게 있죠. 네, 신안산선이 그쪽으로 온다고 그래가지고. 본래는 신안산선이 이쪽 시흥사거리 쪽으로 들어오기로 했다가 입구가 그래서 이렇게 양쪽 네 군데로 입구가 생기려고 했다가 이게 이제 민자로 바뀌면서 이 홈플러스 쪽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남서울 아파트하고 역세권이 되죠. 네. 예,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개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개통은 아직 안 되고. 착공했어요? 안 이번에 했어요? 아직 안 됐죠. 안 됐죠. 이제 착공 곧 할 거예요. 네. 아마 다음 달이면 착공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파트는 한마디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나중에 재건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신안산선이 이 홈플러스 쪽으로 이 경로가 바뀌었거든요. 시흥사거리 쪽에서.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역세권이 되고 해서 투자 가치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실거주를 한다면 더 바람직하고요. 바람직하고 투자의 목적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좀 더 여기가 뭐 이렇게 많이 발전하는 곳은 아니지만은 많이 엄청 무슨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투자 가치는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가면 투자 가치는 있다. 거주하면서 투자라면은 저는 금상첨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매수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천천히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문의가 들어왔던 이곳도 이제 신안산선이 역세권으로 되면서 좀 기대 효과가 있는 지역인데요. 신안산선이 만들어지면은 가치가 더 높아질 지역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어디가 있을까요? 역시 신안산선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서울 쪽으로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네. 서울 쪽으로 해서 이제 여의도까지 네. 영등포에서 여의도까지 들어오니까 그게 지금 가장 큰 메리트 같아요. 그게 만약에 이 서울 쪽으로 이 중심 지역으로 안 들어오고 외곽으로 이렇게 간다면 그건 별로 또 큰 의미가 없는데 네. 그래서 이제 신안산선의 가치가 커서 그런 데들은 뭐 나중에라도 지금 이제 착공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신안산선 가치는 좀 크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근데 이제 단지 네. 중요한 거는 역세권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아. 제가 늘 얘기했듯이 승강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안에 들어와야 거기에 영향권 범위 안에 드는 거지 그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간접적인 영향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커다랗게 뭐 그게 들어온다고 해서 가격이 뭐 크게 오르는 그런 큰 영향은 받지 못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안산선에 관심 있던 분들은 역세권으로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0266-0200번으로 여러분들 전화 받고 있지만 또 샵 8181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 사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인데요. 영등포구 신길 우성 2차랑 마포구 도화 우성 아파트 66제곱미터 중에서 어느 곳이 더 가치가 클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영등포구 신길 우성 2차, 마포구 도화 우성인데 영등포구와 마포구의 대결입니다. 어디가 더 좋을까요, 소장님? 영등포구하고 마포구 대결해요? 네. 아마 저는 그래도 마용성이니까 마포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마용성 이래서 마포가 더 좋을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아닌가요? 네. 저도 조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쪽에 그 신길동이고요. 네. 저희 신길 뉴타운 여기가 이제 신풍역 쪽인데 네. 이쪽이 신풍역이거든요. 네. 신풍역 쪽인데 신풍역 바로 밑에 이쪽에 우성 2차가 있어요. 신풍역 밑에. 역세권이네요. 예, 역세권이고요. 여기 신풍역은 또 방금 얘기 드렸던 신안산선 들어오고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마포역, 네. 마포역 바로 이 밑에가 방금 얘기 드렸던 우성 아파트예요.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쪽하고 사실은 여기 뭐 신안산 선수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이쪽에 신길 우성 2차는 재건축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재건축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쪽은 신길 뉴타운이라고 해서 재정비 촉진지구로 전체가 개발이 되면서 가치가 지금 엄청 비싸죠, 가격이. 네. 개발이 되면서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니까 이쪽은 지금 낙후된 아파트들이 많은데 여기에 지금 첫 번째로 시동을 건 게 신길 우성 2차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가치가 물론 큽니다. 근데 저는 이쪽을 마포역 쪽에 있는 아파트를 조금 더 낫다고 보는 게 네. 지금 바로 이 밑에가 국제업무지구예요. 용산. 이 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이 되게 되면요. 바로 이 주변에 배후 주거 지역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배후 주거 지역이 바로 여기 마포 이쪽이 배후 주거 지역이 되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은 이 국제업무지구라는 커다란 일자리가 생기는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 자체도 나중에 재건축을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재건축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아파트예요. 네. 그래서 이 용산의 어떤 후광 효과 플러스 재건축 추진하는 그런 호재, 이 두 가지 호재가 같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저는 이 마포 쪽으로 도화우성 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포구 도화우성 아파트에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7천만 원으로 소액 투자할 만한 곳 좀 알려주시죠 하셨는데요. 7천만 원으로 소액 투자 어디가 좋을까요? 7천만 원이요? 네. 7천만 원이면 사실 아파트는 좀 이게 뭐 또 힘들겠죠. 어떻게 보면 작은 돈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또 큰 돈도 아니고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네. 7천만 원이면 아파트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7천만 원 정도의 우리가 투자할 때 7천만 원 정도 소액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강남권으로 가라. 강남으로요? 예, 강남 상구, 강남 서초 송파 여기가 일단 가장 특징은 직장이 좋은 직장들이 많고요. 그리고 직장 수요가 많죠. 그러니까 젊은 직장 수요가 많고 또 하나는 학군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또 없잖아요. 이 아파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오르거든요. 전세가가 오르면서. 그러니까 이 빌라는 개발 계획이 있는 데가 아닌데 투자하면 안 오르거든요. 네. 그런데 유일하게 이 강남권은 강남 수초 송파는 이 빌라들도 전세 끼고 사놓은 것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지금 한 3년 동안에. 그래서 그런 돈을 만약에 있다면 강남권, 강남 서초 송파 이 상구 쪽으로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찾아보시면은 아마 그쪽으로 이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고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미나 참여하시면은 더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건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흐름도 아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 저희는 이제 지방에서들 많이 올라오시거든요. 네. 뭐 KTX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오세요.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제가 당일날도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네.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아마 커다란 또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 그런 어디다 지금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여기 대해서도 아마 명확하게 좀 제가 밝혀드리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요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전화하셔서 또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바로 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대전 중구 유천동 네. 현대아파트 1단지를 31평을 2월 달에 구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 향후 전망하고 이게 지금 28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 재건축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네.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를 이번 2월에 구매하셨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31평대를 매수를 하셨는데 거주용이신가요? 아니면 투자용이신가요? 예, 거주 겸 투자지요. 거주 겸 투자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마다 꼭 그 대전, 대구 이 지방에 계신 분들하고 꼭 전화 한 통화씩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방송할 네. 때.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를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고 했죠? 예, 네, 거주하고 계셔서 이 서대전역하고 역세권이죠? 예, 예, 서대전역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일단 첫 번째 요건은 일단은 만족을 한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예요. 예, 나중에 추후에. 예,
예,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인데 지금 진행 뭐 상황 없죠, 지금은?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재건축은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쪽에 지금 가격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이쪽에? 거의 한 1억 정도, 한 8, 9천만 올라왔습니다. 올라서 기분은 좋으시겠네,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아, 기분은 좋은데 좀 불안하시다고요? 예, 아, 불안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지금 대구의 가장 큰 게 2호선 트램이잖아요. 예. 대구 호재가 2호선 트램이 만들어진다. 이것 때문에 유성구 쪽으로 대전에 이제 그 상대적으로 규제가 없는 유성구 쪽으로 사람들이 투자를 했고요. 유성구가 가격이 오르니까 비싸니까 이 트램을 중심으로 해서 트램이 이게 정류장이 생기는 데 쪽으로 투자들을 해가지고 그쪽은 조금 가격이 낮으니까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런데 트램이 어쪽에 들어오면 유천 내거리 쪽으로 들어와요. 이쪽에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게 그러면 여기 역세권 되잖아요. 그래서 트램의 호재도 여기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잖아. 예, 거주를 하기 때문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거주하시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은 트램이 지금 아직 뭐 이렇게 착공 안 했지만은 아직 시작을 안 했지만은 시작을 하게 되면 가격도 오를 거예요. 그리고 추후에 재건축도 할 수 있는 이 재건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성이 괜찮은 아파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편하게 거주하시면서 기다리셔도 된다.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거주하시면서 앞으로도 가격 상승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전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대전과 인접해 있는 세종시의 경우는 몇 년 사이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이 세종시 계속해서 오를까요? 세종은 어차피 거의 뭐 행정 복합 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고 그래서 세종은 엄청 좋아질 겁니다. 좋아지는데 참 부동산은 오래 했어도 이게 참 아리송한 게 좀 있는데요. 이제 세종시가 사실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네. 세종시가 신도시로 개발이 되니까 대전에서 많이 건너가고 해서 대전의 집값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세종시가 또 너무 많이 오르니까 오히려 그 반사 효과로 대전으로 또 참 그런 참 보면은 이 부동산 시장은 어떤 이론대로 되는 게 아니고 네. 참 이게 돌발 변수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은 어쨌든 시간은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개발이 되고 나면은 가치는 커질 거다. 하지만 굴곡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좀 올랐다 떨어졌다 하지만 결국은 세종의 가치는 점점 커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종시의 미래 가치 좀 밝다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026676-0200번으로 전화 한 통 더 빠르게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저는 성수동에 네. 서울숲 한진타운 아파트 32평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예전보다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까 생각 중인데 네. 가지고 있는 게 나을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성수동 서울숲 한진타운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오히려 좀 걱정이 되시기도 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유를 해도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거주하고 있는데 네. 여기 왜 매도를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2015년도에 한 5억 조금 넘게 주고 샀는데요. 예. 지금 한 11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오른 것 같아서 6억이나 매도할까 올랐네요. 하고요. 그렇죠? 예. 예, 말씀하세요. 예,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매도하는 게 좋은지 궁금해서요. 아, 그러면은 이게 뭐 어디 다른 쪽으로 특별히 이사 갈 목적이 아니고 일단 가격이 많이 올라서 예, 부동산 시장도 어수선하고 해서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불안해서요. 아,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여기 아파트가 일단 이 서울숲역하고 서울숲역 분당선하고 역세권이고요, 일단. 네. 그렇죠. 역세권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여기 옆에 서울숲이 있는 거는 큰 호재예요. 이게 바로 서울숲이 있다는 거 환경 가치니까. 네. 환경 가치가 뛰어나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아파트가 이 한강변에 이 트리마제라는 아파트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트리마제 이 아파트가 한강변에 지금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30평대 20억 가거든요. 예. 30평대 20억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쪽 라인이 한강변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라고 해서 예. 전체가 다 여기가 재개발 지금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네.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나눠서 그러면은 여기가 다 한강변에 50층으로 지어주는 아파트예요. 49층, 50층. 네. 그럼 바로 네. 옆에서 트리마즈도 있고 그럼 이 한강변 쪽 가치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예요, 아마. 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아파트들은 다 영향을 받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아, 그럼 그냥 살고 있어야겠네요. 그럼요. 이건 무조건 네.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예. 사실 저는 이제 팔아가지고 한 3억 정도 보태가지고 다른 곳을 찾아볼까 고민 중인데 그럼 여유 또 한 2, 3억 정도 투자할 만한 곳을 추천해 주시면 안 될까요? 2, 3억으로 사실은 이 뭔가 투자를 하기는 사실 네. 어렵거든요.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서 지금 2, 3억 가지고 투자할 때는 서울에 투자한다고 해도 외곽이나 이런 데밖에 없는데 네. 지금 2, 3억 가지고 만약에 이건 계속 보유하시는 걸로 결정을 하시고 아, 2, 3억, 예. 예, 2, 3억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지금 이 재개발 지역 중에서 네. 옛날에 낙후돼 있는 동네 중에서 앞으로 뭔가 바뀔 수 있는 지역이 지금 가장 압력을 가장 높게 받고 있는 게 용산이에요. 네. 예, 용산은 전체가 아파트가 작고 빌라나 단독주택들 밀집 지역이거든요. 네네. 국제업무지구의 호재가 지금 잠복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언제 발표가 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게 잠복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배후 주거 지역인 뭐 원효로나 그다음에 서울역 그 위쪽에 서계청파동 이쪽이 다 옛날에 개발돼 있다 없어지는 곳이거든요. 이런 쪽들을 주목해서 이쪽은 투자금은 2억 이내로 다 투자할 수 있거든요. 전세 끼고. 네네.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한번 발품 팔아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전화 네네. 주시면은 그때 제가 자세하게 네. 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견 정리해 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세미나 참여하시면 더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바로 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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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고민 가지고 전화 주셨나요? 네, 남농구 만수중 6단지인데요. 만수동의 만수 6단지요? 주공 6단지. 아, 주공 6단지요. 예. 예, 그래서 현재 전세 넣는 상태인데 네. 그게 재건축 가능한지 아니면 또 앞으로 뭐 미래 전망이 있는지 그런 것 좀 물어보려고요. 네, 혹시 보유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한 30년 됐어요. 30년이나요? 네, 네, 현재 전세 오래되셨네요. 넣는 상태인데 네, 알겠습니다. 만수 주공 6단지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는데요. 현재 전세를 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지 알아볼게요. 소장님 알려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여기 이렇게 오래 가지고 계신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다 보니까 재건축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예.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예. 근데 필지가 합병돼도 현재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 만수 주공이요. 예. 일단은 그 지하철 만수역인데 예. 여기 좀 멀죠? 지하철 역세권 아니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만수 주공 여기 3단지, 4단지, 5단지 다 있잖아요. 예. 근데 1단지도 있고 근데 여기 만수 주공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재건축의 사업성이 전부 떨어져요. 예. 예, 이게 왜냐면 이게 작은 평형대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가지고 계신 6단지는 이게 소형 평형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업성이 없어요. 재건축을 할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는 이게 사는 거의 목적이면 모르지만은 이게 어떤 투자의 목적, 이 투자 예. 목적으로는 여긴 재건축을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재건축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예. 투자 가치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가격도 상승 여력이 상당히 작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여기는 예.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예. 쪽으로 이 인천에서도 다른 쪽으로 뭔가 금액에 맞춰서 갈아타기를 한번 하시는 게 그게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는데요. 이제는 매도를 하고 인천 내에서도 좀 중심지로 갈아타는 전략을 좀 세워드렸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갈아타기 할 때 어디에 하면 좋을까 이런 궁금한 점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번 세미나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예, 이번 세미나는 정말 지금 시점에 이 방황하는 분들 어떻게 해야 네. 될까, 이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정말 작은 금액으로 이렇게 투자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 소액으로 이런 분들을 위한 강의니까요. 많이들 오시면은 지역적인 어떤 투자 가치 이런 것들도 아마 판단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시장 흐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고요. 투자 전략과 또 투자 척까지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화요일에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한정훈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정훈의 부동산 카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큰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여러분들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